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간만에 훈풍이 불었고 아시아 세션 전체가 다 좋았는데 이번에는 미국 시장이 쉬어갔죠. 그리고 장기 채권 가격이 의미 있는 상승을 했고 옥수수가 폭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한국 증시에 볕들날이 오는 건지 아시아 세션부터 설명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해외 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얼마 오르지 않은 채로 출발을 했습니다. 왜냐면 월요일 종가를 강력한 백오데이션으로 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물이 갭상승으로 2포인트가 넘게 나왔다고 하지만 현물은 그저 강보합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반만 해도 외국인들은 또 주식을 파는가 싶을 정도로 조금씩 매물을 내놓았는데 선물 시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초반부터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하였고 점심때까지 매수를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외국인 현물 플레이어들도 매도를 치우기 시작하는데요. 종가상으로는 680억 매수지만 현물 매도를 외국인들이 멈추고 순매수 전환하였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상승을 여러 가지로 좋게 볼 이유들이 더 있는데 외국인들이 대량 선물 매수로 인한 베이시스 개선이 장중 내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선물 미결제 약정이 무려 5,200계약이나 증가하면서 오늘이 선물 매수가 의미 있는 카운터파티를 형성시키면서 종가 고가로 끝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들도 의미 있는 현물 매수를 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위 세 가지 중에서 이 베이시스 개선을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생략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선물 시장 분석에서 미결제 약정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미결제 약정이 순증가는 곧 시장 참여자들이 돈을 들고 왔는데 그에 맞서는 카운터파티들이 그날 포지션을 꺾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장중 추세를 발생시키면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고 종가가 그 추세 방향으로 형성됐다는 이야기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통해서 설명해 볼게요. 오늘 외국인들이 장중 추세 발생시키면서 선물 매수를 했고 그렇게 해서 그에 대항해서 선물 매도를 쌓은 쪽은 오늘 종가 고가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가에 자르지 않고 오버나잇을 했다면 평가 손실을 안 채 물리게 된 첫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외국인 선물 매수의 카운터파티는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었어요. 개인이 오늘 선물 순매도 2,800억 정도를 했는데 금융투자가 4,680억 선물 매도한 게 외국인이 선물 매수 그 카운터파티 아니었냐라고 지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선물 시장만큼은 어쨌든 개인보다는 금융투자가 선물 매도가 더 크니까요. 그러나 단지 금융투자가 프로그램 매수로서 선물 매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 주식을 훨씬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그 외국인 선물 매수의 카운터파티를 개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투자는 4,680억 선물 매도를 한 동안 주식은 7,950억 매수를 했어요. 차익 매수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3,300억가량 주식을 순매수한 셈이죠. 그래서 기관이 선물 매도는 완전히 해지가 된 상태고 개인만이 외국인이 선물 매수에 대항해서 매도를 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게다가 지난주에 있었던 개인이 품매수, 안타깝게도 오늘 휴지 모드로 향해 가는 첫날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직 델타가 완전히 망가지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델타가 마이너스 0.5 근처에 붙어 있었던 풋옵션들이 하루 종일 변동성으로 아작냈죠. 게다가 장후반에는 선물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대부분 종가 저가로 처박혔어요. 수요일 코스피 시장을 조금만 당겨놓게 되면 풋옵션은 확실하게 아래쪽으로 처박겠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지라 품매수 300억 휴지 모드에다가 오늘 쌓은 선물 매도 2,800억 이렇게 델타 숏이 쌓이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숏 포지션을 과연 얼마나 앞으로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늘 개인이 지고 외국인이 이기고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의 현물 수급이 위로 따라가기는 부담스럽지만 지금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마냥 숏으로 봐야 될까? 어려울 것 같아요. 또 하나, 어제 중화권 증시가 아주 개폭등을 했죠. 그동안에 아시아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동안의 바닥 다치기를 마치고
이제 아주 의미 있는 폭등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번 주는 어쨌든 상승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EM아시아 인덱스의 동반 강세가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당연히 한국 시장에도 훈풍이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시장은 증시가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살살 눌렸어요. 뭐 증시야 사실 신고가로 갭상승 출발을 한 거라서 얻어맞는 것은 큰 의미를 두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채권 시장이 의미 있는 강세가 신경 쓰여요. 지난주 중반 이후 채권이 솔솔 올라온 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유럽 본장 시작하고서 1시간 있다가 그 독일이 IFO 기업 체감 지수가 발표됐는데 99.2가 나왔어요. 컨센서스 대비로도 또 전일 대비로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뭐 이것들 뭐 PPP 축소시키고 테이퍼링 준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해서 채권이 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독일 국채가 잠깐은 밀렸어요. 그러나 얼마 밀리지 않았을 뿐더러 그 뒤로 하락분을 만회하고 계속 올라왔죠. 이거 이러다가는 채권 매도로 번 돈 다 토할 것 같아서 저는 주의 깊이 관찰을 했는데 통화 시장에서는 유럽 세션 시작 전부터 유로화에서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스탑로스가 터졌고요. 근데 본장 이후에는 스탑로스 된 부분은 상당량 되돌렸어요. 그래서 종가는 더 어중간하게 끝났고요. 저는 통화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채권 시장이 가장 큰 이슈였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렇게 유로가 강세를 보이고 하면 유로존 국채가 좀 빠져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독일 국채가 IFO 지수 호조에 잠깐 반응해서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탈리아 국채는 오후 6시부터는 슈팅이 나기 시작해요, 위로. ECB 인사들이 계속 비둘기 같은 소리 하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미 국채가 안 빠지고 버티면서 그간 과하게 내렸던 유로존 국채들이 좀 반등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 국채에 대한 숏배팅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어서 시장 상황과는 다르게 이슈가 터져서 이 국채 숏에 커버링이 들어온다면 저는 유로존 국채들도 어쩔 수 없이 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본장 시작 후에 미국 채권들 랠리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젠 독일 국채 숏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 본장 시작하고 나서 169.70에 그 분트 매도를 싸그리 익절을 했습니다. 이번 독일 국채 매도로 뭐 역시 그 증거금 대비로는 얼마 이익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닥에서 이익 실현하지 않고 왜 거의 다 기어 올라온 상황에서 이익 실현을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채권 가치 추세를 챙겨 먹어야 되는 것은 작은 등락에 관계없이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매크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면 프로핏 컷으로 나오는 것이 다른 트레이딩 기회를 노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저는 독일 국채 숏 뭐 이렇게 사실 얼마 이익 나진 않았지만 이걸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커머디티 시장 보면 기름은 하루 종일 66달러 내외로 와리가리를 했어요. 구리도 아시아 세션에서는 중국이 강한 상승을 하자 좀 반등한 듯 했는데 유럽 세션 들어와서는 상승폭을 반납하더니 뭐 결국 마이너스 0.5% 조정으로 마감했죠. 반면 금은 좀 전혀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4거래일 넘게 1880달러 내외에서 움직이다가 오늘 미국 세션 시작하고 위쪽으로 달리더니 밤 11시에 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컨센서스 이하로 나오면서 폭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 신뢰 지수는 이 서베이 지표이고요. 또 얼마 빠진 것도 아닌데 왜 이리 호들갑이냐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이 골드는 다른 커머디티들 달릴 때 못 달렸기 때문에 작은 재료가 나올 때마다 매수 압력이 쌓여 있었고 그게 오늘 좀 폭발한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갑니다.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는 엄청 강세였어요. 그런데 유럽 세션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강보합선에서 출발했는데 처음에는 방향성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엔 밀리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러셀인데요. 러셀만큼은 장 초반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1%를 아주 빠른 속도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상승하면 보통 종가 고가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달랐어요. 30분도 안 돼서 상승폭 1%의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보합으로 밀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시간 지날수록 레벨 다운하는 그런 언더슈팅을 주면서 종가 저가로 쳐박아 버립니다. 나머지 지수들도 뭐 장 초반에 잠깐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밀렸는데요.
지수가 밀린 것에 비하면 변동성이 상승폭은 참 미미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18.79포인트로 마감했지만 변동성 선물은 여전히 20.60포인트로 한참 높은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변동성 선물을 매수한 것은 최소한 5월 중으로는 득이 없어 보입니다. 경제지표 발표된 것으로 아까 얘기한 그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증시에 영향 전혀 안 줬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에 나온 그 신규 주택 판매의 감소도 시장에 저는 영향 주지 못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새벽 2시에 있었던 2년물 국채 입찰이 문제였다고 보는데요. 금리가 생각보다 낮게 낙찰됐죠. 그래서 그 뒤로 장기 국채까지 영향 미치면서 거기서 채권 가격이 오버슈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 국채는 뭐 종가 고가로 날아갔고요. 그리고 유럽 국채도 뭐 사실상 제가 입절한 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가서 끝났기 때문에 뭐 아이고 그냥 채권 얼마 못 먹은 거 그냥 미련 없이 잘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미 국채 숏 포지션들 역대급으로 쌓여 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채권 숏을 보려는 쪽들 이제 월말이 코앞이잖아요. 그래서 급격한 커버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기술주들은 나름 버텼어요. 그런데 금융주가 1% 넘는 하락을 보였고요. 기름 주식도 최근 들어 기록한 저가권까지 밀린 등 이 월말이 갈수록 경기 민감주의 이익 실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 AMC 엔터테인먼트가 은근슬쩍 상승을 시작해서 오늘 16달러까지 올랐어요. 이거 올해 들어서 벌써 8배 정도 난 주식인데 그 1월달에 그 개폭등을 줬다가 이른바 존버한 사람들은 거의 그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테마와 이슈로 당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월스트리트 배치 작품이라고 한다면 참 이런데 설거지 당하면 안 됩니다. 예. 아무튼 증시 전체로 보면 다우와 S&P가 조정을 보이고 나스닥은 전일 대비로는 상승을 했지만 세 종목 모두 음봉을 맞았다는 점에서는 시장이 좀 쉬어가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코스피 시장은 전일 의미 있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야간 선물 시장에서야 뭐 콜옵션들이 눌리고 풋옵션이 좀 살아나긴 했지만 여전히 해외 시장 대비로는 우리 시장이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시장이 폭락을 하지 않는 이상은 풋옵션 매수가 장마감 때까지 이익을 주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내일도 지수는 계속 변동성 매도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물론 지수 상승이 내일도 종가 고가 형태로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기록한 427.80선 여기를 찍고 시장이 과하게 눌렸다고 본다면 다시 이 근처까지는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봐요. 무엇보다도 이 현물 시장의 수급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때문에 내일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만 하는 게 아니라 현물 매수도 같이 들어온다면 생각보다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옵션 시장에서는 이 콜옵션 판매가 나오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보면 아직은 폭등은 좀 아니다. 그냥 와리가리 아니면 점진적 상승 뭐 이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자, 어쨌든 뭐 상황 보고 대응할 거예요. 그래서 뭐 올라간다 싶으면 따라가는 게 맞겠죠. 하지만 저는 뭐 월말까지는 계속 좀 뉴트럴하게 쉬어갈 것입니다. 자, 해외 시장은 EM이 뭐 바닥을 찍고 위로 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생각보단 못 올랐죠. 워낙 이 중국이 강하게 상승해서 EM 인덱스가 오른 것이지 나머지 이머징은 아직은 글쎄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증시는 어쨌든 미국 시장이 달려야 위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S&P나 나스닥에서 방향성을 잡는 것은 아직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이 구리는 이 가격대면 월요일 저가를 스탑로스 잡고 LME 기준 만불을 향해서 롱 포지션 한번 잡아볼 만하게 하다고도 봅니다. 근데 그 구리가 지금 그 커머디티 자체가 어제 이제 농산물들 망가지면서 옥수수 많이 망가지고 하면서 커머디티들 롱이 좀 끝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기름은 스탑로스를 잡고 롱을 잡기 바랍니다. 그 커머디티 그 구리는요. 구리는 스탑로스를 잡고 롱을 잡자 뭐 그 정도고 롱도 그 폭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씩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62달러 콜매수에 65달러 그 콜매도 이렇게 강세콜을 들고 있는데 지금은 저는 여기서 막 추가하거나 그런 건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65달러에서 프리미엄 좀 빠졌을 때 포지션을 치우거나 아니면 이것을 뭐 합성품으로 해지하거나 뭐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독일 국채 매도는 오늘 이익 실현을 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신규로 국채 매도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 시황을 보는 분들께 높아심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 영상이 내용이 생각보다는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는 의견을 얘기할 때 예를 들면 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나 전략을 얘기할 때 뭐 어물쩡하게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시면 그래서 그냥 전략만 이렇게 좀 들으셔서 거래를 하실 경우에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손실을 본 분들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영상이 품질을 낮춘다. 예를 들면 너무 쉽게 얘기한다든지, 대충 겉핥기로만 다룬다든지, 또는 뭐 이연형, 비연형 식으로 전략을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해서 뭐 이래 맞춰도 되는 이야기, 또 저래 맞춰도 되는 이야기, 그런 식으로 뭐 사후 약방식의 해석이 가능한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영상을 들으실 때는 좀 바로 매매 적용하기보다는 그냥 트레이더가 이런 식으로 시장을 해석하는구나, 또 매매를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이 정도의 아이디어를 얻는 것으로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매라는 건 또 각자 타임프레임이 다 다르거든요. 장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른바 맥점을 잡아서 매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각자의 스타일이 다 있기 때문에 제 매매를 듣고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거는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로만 저희 영상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도 제 영상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아울러 이 손실을 보신 분들에게 대해서 인신공격성 비난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손실을 봤다고 해서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손실 본 분들은 위로를 해드려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명이 밝아옵니다. 오늘은 시장 변화가 없어서 제가 시황을 일찍 업로드하고요.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